안녕하세요. 아들 낳은 지 6개월 된 30살 초반 며느리로 저희 시댁은 신혼집과 차로 30분 거리에 사십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부터 몸이 좋지 않아 친정에서 2개월간 산후조리를 했지만 아직도 몸이 힘들어 친정에 더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친정엄마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있는 신혼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 시부모님께서는 아픈 제가 너무 걱정된다 하시고는 4개월간 저희 집으로 매일 출근하듯 오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미련하게 참으면서 오시지 말라는 소리조차 한마디 못하고 참은 세월이 참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정말 며느리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안 오셔야 정상이지만 이건 뭐 하루도 빼지 않고 눈치 없이 오셔서는 저를 무척이나 힘들게 하셨네요. 하루는 참다 너무 힘들어 남편에게 시부모님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한마디 했더니 남편은 저보는 앞에서 본인 부모들을 얼마나 심하게 다그치고 소리를 지르는지 괜히 일러 바친 것 같아 제가 두 분에게 너무 민망하고 죄송스럽게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시부모님들은 원래 아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분들이었지만 제가 고자질해서 아들과의 사이를 더 갈라놨다 하시고는 저를 얼마나 타박을 하고 눈치를 주시는지 정신적으로 참 힘들게 하셨습니다. 결론은 고자질한 며느리 용서 못하겠다며 저를 두 분 앞에 무릎까지 꿇게 만들어 제 길을 꺾어 놓으셨네요. 진짜 무릎까지 꿇은 날 엄청나게 자존심은 상했지만 그땐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다 보니 차라리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서 그 상황을 빨리 끝내고픈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시부모님들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저희 집에 오셔서는 말로만 우리 며느리 힘들지 않게 도와주러 왔다고 하시며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에게 또 이야기할까봐 입단속을 요구하셨고 한 번만 더 고자질하면 더는 참지 않겠다고 하셔서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나 하나만 참으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두 분을 집으로 다시 들이게 되었네요. 그 이후 시부모님들은 잘 자고 있는 아기를 데려다 깨워놓고 아기가 울면 다시 저에게 주시고 목욕이라도 시키겠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혼자 키울 것을 대비해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는 제 옆을 지키며 코치만 하셨습니다. 또 시아버지는 기저귀를 갈 때마다 냄새난다 싫어하셨고 누굴 닮아 저렇게 못생겼냐 하고는 저의 아기 외모를 지적하셨네요. 이처럼 말로는 도와주러 왔다고 하셨지만 저에게 일만 늘었을 뿐 몸은 갈수록 힘들어져 하루는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방에 들어가 눈을 꼭 감고 불러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밖에서 어른들이 집에 와 있는데 새파란 며느리가 누워 잔다며 얼마나 잔소리를 하시는지 마음이 불편해 내 집이었지만 가시밭에 누워 있는 듯 했고 시어머니는 애 하나 키우면서 도대체 뭐가 힘들다고 엄살을 부리냐며 누워만 있지 말고 빨리 나와 본인들 말동무라도 하라며 보채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분들은 제가 잠시도 쉬는 꼴을 못 보는 분들이라 전 몸이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 몸을 움직여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시부모님들이 오시는 시간은 항상 오전 11시 정도였었는데 오시면 항상 저희 아파트 앞 반찬 가게에서 본인들이 드실 반찬을 매우 사오시더니 언젠가부턴 반찬을 안 만들어 올 거니 점심상을 며느리인 저보고 직접 차려달라 하셨습니다. 그동안 반찬 가게에서 사오는 거 알고 있었지만 모른 채 했었는데 시어머니는 저 먹일 반찬 만드느냐 2달 동안 죽을 고생을 했다는 뻔한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아기 낳은 지 한참도 넘었으니 몸도 어느 정도 다 추스렸을 거라 생각하셨는지 이제 막무가내로 시부모 대접을 받을 거니 무조건 점심을 직접 만들어 다 차려달라 하셨습니다. 전 생각처럼 몸을 아직 다 추스리지 못해 힘들다 했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옛날엔 아기 낳고 다음날 밭도 메고 아궁이에 불 때 10식구 밥도 해먹였다고 하시며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 가정을 챙기라 화를 내더라고요. 그 이후 전 눈치가 보여 없는 솜씨 다 발휘해 집에서 매일 음식을 만들어 드렸더니 아버님은 맛이 없다 반탄 투정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제 음식 솜씨를 타박하며 잘 못 먹는 본인 남편 안쓰럽다며 앞으로 집에서 각종 김치와 반찬을 만드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줄 테니 내일부터 배우라 하셨습니다.
솔직히 지금 몸 상태로는 음식 배우는 것까지 벅차 나중에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는 점심 한 끼 차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며 배우려는 마음도 없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니 하고 싶지 않은 거라면서 저를 비난할 뿐이고 제 몸 생각은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 선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비난만 쏟아넣으시니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그동안 무리한 탓인지 그 다음날 감기 몸살에 열까지 나며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전화해 오늘 말고 다른 날 오시라며 처음으로 전화를 드렸고 전 아기 옆에 누워 그렇게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기가 깨서 보채길래 우유를 타려고 비몽사몽 거실로 나갔더니 검은 그림자들이 도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뒤로 넘어졌는데 시아버지가 귀신이라도 봤냐면서 본인들이 더 놀랬다 했고 집에 있으면서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가 어딨냐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전 정말 그 순간 저승사자가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너무 놀랐더니 몸이 떨리면서 눈물까지 나서 그 자리에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었네요. 그 와중 배려 없는 시부모님들은 아침을 부실하게 먹어 배고프다며 얼른 점심을 차려달라 하시길래 냉장고에 반찬이랑 김치국 있으니 직접 퍼드시라고 처음으로 어른들께 반기를 들며 저도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보는 저의 행동에 가사롭다는 듯이 냉장고 반찬을 모두 다 꺼내곤 반찬 가게 반찬만 잔뜩 사다 놨다며 투집을 잡으셨고 반찬을 모두 바닥에 내동댕이 치더라고요. 그리고는 내 아들에게 조미료 가득한 이런 음식 언제까지 먹게 할 거며 도대체 너희 엄마는 무슨 생각으로 너 같은 딸을 시집 보냈는지 정말 한심한 여편네라고 화를 냈고 또 본인은 몇 년 뒤 저희 집에 합가해 살 계획이었는데 며느리 꼬락서니를 보니 늙어서 밥도 못 얻어먹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곤 이제 본인들의 미래를 위해 내일부터 아침 일찍 와서 모든 살림을 저에게 가르칠 것이라 했고 그동안 더 이른 아침 일찍 오고 싶었지만 며느리인 제가 힘들까봐 많이 참아줬다면서 이젠 시키지 않았던 시집살이까지 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집이 무서운 줄 알아야 시어른을 공경하는 거고 그동안 본인들이 며느리를 너무 이뻐하며 오냐오냐 해서 이 지경이 났다고 하셨는데 정말 헛웃음이 이럴 때 나오는 거구나 싶은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 본인이 살라고 김치와 라면을 찾아 먹었고 또 한참 사춘기에 밥만 좀 해달라고 하면 한 달치 밥만 냉장고에 꽁꽁 얼려 해줬으며 반찬이란 건 찾아보기 힘들었다 했습니다. 더 웃긴 건 시댁에 가보면 살림이 여기저기 쌓여 있어 발디딜 틈도 없이 정신이 없는데 이런 분이 도대체 저에게 어떤 살림을 가르쳐줄지 한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가만 보니 시부모님들은 저를 아주 우습게 보고 휘두르려는 심산이 보여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고 시어머니께 이것저것 따지며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시고 집에 몰래 들어온 거냐 물어보니 제 남편이 알려줬다 했고 학가 이야기는 남편이 다 알고 있는 거냐 물어보니 벌써 다 합의된 내용이라 하시며 저보고 조용히 살림이나 배우면서 학가할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내 아들 집에 내가 왜 허락을 받고 들어와야 하는 거냐며 오히려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제 머리를 한 대 치셨습니다. 너무 화가 나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해 집 비밀번호는 왜 알려줬고 학가 이야기는 뭐냐고 물어보니 절대 알려준 적 없고 학가 이야기는 모르는 이야기라며 노인네들 가만히 안 두겠다며 바로 집으로 온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신혼집은 결혼 시 저희 친정에서 해주신 집인데 무슨 염치로 시부모님들은 여기 들어와 학가에서 사실 생각을 했고 저를 부려먹으려 했는지 괘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시부모님들과 잘 지내보려 착한 며느리 노릇 열심히 했고 또 많이 힘들었지만 실은 내색 않고 많이 배려해 드렸는데 결국은 저를 본인들 틀에 맞춰 잘 가르쳐놨다 나중에 학가까지 해서 노후의 식모로 쓰려 생각하고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 이야기와 남편 이야기가 다르니 남편이 지금 집으로 오고 있으니 삼자대면에서 정확히 하자며 두 분에게 말씀드리자
시아버지는 갑자기 며느리가 버릇없이 또 고자질을 했다며 화를 내며 나가셨고, 시어머니는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이사단이 났다며 시아버지한테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으라며 제 등을 확 떠밀으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고 뭐가 아쉬워 무릎을 꿇어야 하냐고 하니, 그동안 어른 대접 한 번 안 해줬고 또 본인들이 아기 봐줬으면 용돈이라도 쥐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저한테 섭섭하다 하셨습니다. 전 너무 어이가 없어 그건 어머니 아들이랑 상의해서 직접 받아가시라 했고, 다시는 무릎 꿇고 비는 일은 없을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어머니 등을 확 떠밀어줬고 또 똑같이 머리도 한 대 확 쳐드리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제 몸에 손대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화를 내드렸더니 오히려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갑자기 뭐가 걱정이 되시는지 이런 사소한 집안일은 며느리 선에서 해결하고 바깥 일하는 아들한테는 자세한 내용 말하지 말아달라며 대충 넘어달라고 하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은 그동안 저희 집에 오셔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주는 밥 먹으면서 반찬 투정까지 했고, 심지어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누워 물심부름까지 시켰던 사람입니다.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오셔서 입으로만 모든 살림을 했고 눈으로만 아이를 봤는데 도대체 와서 무얼 도와주셨다고 용돈까지 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두 분은 며느리 외롭고 힘들까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며느리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희 집에 오셨다고 하시길래, 그런 이유라면 내일부터 절대 저희 집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하고는 그 이후부턴 오셔도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에게 전화해 협박하길 며느리가 저렇게 나오면 나중에 본인들 재산 하나도 안 주겠다 했답니다. 결혼 시 시댁서 받은 건 단 10원도 없으며 시아버지 퇴직금은 진작에 주식으로 다 탕진한 상태인데 무슨 재산을 주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또 지금 살고 있는 시댁집은 1억도 안 하는 전세인 거 아는데 그 푼돈 자식에게 남겨줄 생각 말고 본인들 늙어 죽을 때까지 저희에게 손이나 벌리지 마시고 다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40평생 본인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용서 못해 저희 집에 발길조차 들이지 말라고 경고했었는지 이제야 남편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한때 남편이 본인 부모들을 남보다 더 못하게 막대해서 너무한다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 이분들은 이렇게 당해도 싸다는 생각까지 들며 왜 아들한테 대우받지 못하고 사시는지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네요. 제가 그동안 본인들이 하라며 하는 물러터진 며느리를 보고 저를 막대하신 모양인데, 한땐 시부모님들이랑 잘 지내고 싶어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물러터진 며느리 노릇 안 하려고요. 하면 할수록 저를 더 만만하게 보고 이용만 하려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 어떤 멍청한 며느리가 예하고 그대로 따르겠나요? 이런 시부모님들 안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끊지 못할 인연이라면 저희 남편이 시부모님들에게 막 대하는 것처럼 저도 막 대하며 살 생각입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당하고 사셔도 당연한 분들인 걸 이제야 저도 뒤늦게 깨달았으니까 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